사실 이 자소서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 있고 준비했는지가 맞아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업 분석은 정말 그러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려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인데요. 사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또 공시가 되어 있으면 IR 자료라든지 다트 내역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 말고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에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코트라의 경우는 다행히 또 홈페이지만 해도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기업 분석을 할 때 홈페이지를 포함을 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부터도 시작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각종 채용 채널 사이트들에도 사실 요새는 기업 분석 보고서가 꽤 요약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최근 기사나 뉴스들도 이제 한번 모두 일단 스크랩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정보를 수집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한번 수집을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 정보일 텐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정보들을 수집을 어떻게든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분석 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든지 5C 어널라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경계열 분들도 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사실 이 분석 툴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쯤은 구조화해서 묶어둔다? 이 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업 분석 5C 어널라이시스라는 장표도 이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즉 코트라 조직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미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쟁자는 누구인지 고객은 누구인지 뭐 환경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협력자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스터디를 하실 때 실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나만의 것으로 한번 스터디를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는 서류에 내가 그럼 이거를 어느 파트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사실상 면접 때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깊이를 훨씬 깊이 있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진짜 정보를 모으는 거랑 또 그걸 활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사실 뭐 코트라 기업 분석 시간을 가져보긴 했는데 이걸 자소서 안에 녹여내는 건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좋을까요? 네, 어떻게 그럼 기업 분석을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코트라의 기업 분석을 해보면 제가 관련된 경영 전략 체계와 그다음에 인재상 파트를 홈페이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코트라는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 증진이라는 그 내역이 있는데 이 말만 들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국민경제 발전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일까라는 맞아요. 부분에서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미션과 비전과 그다음에 중기 경영 목표, 전략 목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핵심 사업은 무엇이냐?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또는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외의 어떤 기업들 간의 투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산업기술 협력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지원이나 정부 간의 어떤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향후 사업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재상에도 보여지면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코트라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어떻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 분석 보고서 관련해서 실제로 수합 분석이나 19년도에 어떤 현황들, 그다음에 향후 기대하는 어떤 사업 영역, 그다음에 재직자 인터뷰, 인재상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서 이거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는 어떻게, 2번 문항에는 어떻게, 어떤 파트들을 어떻게 응용을 할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분석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해당 직무와 유관한 본인의 역량을 한 가지 제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활동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좀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의 어떤 해석과 그다음에 지원자분들의 연계성을 어떻게 서류를 통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4개 문항 중에 가장 중요한 문항 중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정말 중요해서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 컨설팅을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아직도 이 NCS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직무기술서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체크리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코트라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직무기술서가 공고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게 되면 각 분류별로 능력 단위가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회계 사무가 대분류고요. 그에 따라서 기획이라든지 사무, 총무, 인사, 생산 품질 관리, 그리고 세 분류로 보게 되면 경영기획부터 마케팅, 그리고 제가 아까 1번 자기소개서에 활용했던 것처럼 수출입 관리까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뭐를 어떤 것을 직무를 선택해야겠다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후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연결하시는 거를 보통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네.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네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려면 또 네.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코트라의 직무기술서 제가 세 분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원할 직무를 한 개 정하는 거예요. 수출입 직무면 수출입 직무, 경영기획 직무면 경영기획 직무, 이렇게 해서 직무를 하나 딱 뚜렷하게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이제 순환 근무를 보통 하기는 하지만 네. 면접 때 있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원하는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개를 꼭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별도 파일에 내가 지원할 직무의 능력 단위 키워드, 직무 수행 내용, 그 다음에 필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별도로 정리를 일단 1차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엔 NCS 사이트에 별도로 들어가셔서 2개 파일을 꼭꼭 다운로드를 받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해당 직무의 기술서, 그리고 2번째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있어요. 각 세 분류별로 직군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이 일반 직무기술서만 해도 파일 분량이 20페이지가 넘는 내역입니다. 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영기획 직무다라고 했을 때 코트라의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직무기술서의 대략적인 키워드들만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다른 직군들까지 다 합쳐져서 직무기술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트라의 능력 단위는 사업 환경 분석, 경영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 예산 관리,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NCS의 세부 일반 직무기술서를 20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이 사업 환경 분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 환경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스터디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임하셔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이 구체적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와, 이 직무기술서를 좀 참고하라라는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들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NCS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거를 정보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모든 분들께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이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도 한번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경영기획 직군 지원자라면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고 경영환경 및 사업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분석력을 함양하였습니다라고 첫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렇다면 경영기획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녹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일반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향후 코트라의 경영기획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내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핵심 성공 요소 도출을 위한 전략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자분의 대표 경험을 상황과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결과는 어땠다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문장이 지금 약 200자 정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남은 800자 정도는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소재를 쓸 것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어떤 거를 고를 것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부지런히 또 세 번째 항목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학업, 취미, 업무 등을 하면서 과감한 도전 또 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적혀 있는데 네. 쌤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총 3개예요. 그러니까 도전, 변화,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향후 면접 때도 어떻게 구조화돼서 질문이 될까 하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팁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도 마치 내가 면접 때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거를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전과 변화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러한 의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고요. 이거를 문장을 먼저 작성을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역량 정의를 바탕으로 한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반 역량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에서부터 어필을 한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도전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상세하게 풀어나가시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소재를 선택을 하실 때 사실 문항 자체가 학업이나 취미, 업무 어떤 내역도 그 경험 자체로 사실은 평가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때 자신 있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것으로 추리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 때 뭔가 취미에 대한 얘기를 일방향적으로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다소 조금 이제 면접관님들의 집중이 안 될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내가 적합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다 보니 뭔가 학부 과정,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던 경험, 사회생활과 같이 조직 내의 경험 중에서 고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의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천자이다 보니까 네. 분량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례를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이상 써도 될까요? 사실 뭐 사례를 1가지 쓸지 2가지 쓸지에 대한 부분으로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뭔가 근데 여기에서 문항 자체에서 역량 1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재를 2개로 나누어서 쓰기보다는 사실은 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풀어나가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구조화 이제 면접 질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경험 자체에 깊이 있게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서류를 작성을 하시는 단계
단계에서부터도 보다 더 상세하게 다음 꼬리 질문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왔을 땐 내가 답변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고서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런 궁금한 게 여기서 뭐 학부 또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생활과 같이 네. 어떤 경험을 좀 써달라고 네네네. 했는데 이게 코트라의 업무랑 좀 연관이 있으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학부생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꼭 해외 뭔가를 했었고 글로벌 뭔가 고객을 만났어야만 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사실 신입 지원자분들께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추천드리는 경험은 조직 생활이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취미 소재보다는 어떤 조직의 사회활동을 했었던 경험으로 풀어나가시는 것을 향후 면접 때문에라도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항목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과 소통을 한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재를 고르실 때 전제 조건이 서로 달랐었던, 그러니까 의견을 왜 갖게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적어보시는 걸로 서론에 한번 200자 정도를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간극,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한번 300자 정도,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응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했던 노력은 어땠는지를 300자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점은 어떠한 것이고 내가 느꼈던 소통력이라는 정의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200자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사실 천자라는 게 일단 한번 딱 들으면 헉 들으면 천자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쪼개서 200자, 300자, 200자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두시고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소통력이라는 게 사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코트라는 대내의 파트너사, 고객사들과 협업이 많은 직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이면서도 협업적인 태도. 그래서 이 출제 문항 자체의 의도는 서로 다른 어떠한 생각이 있었고 서로 다른 니즈가 있었어도 나의 니즈와 나의 의견을 어떻게 한번 합의점을 도달하는지에 대한 소통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력이 사실 우리가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좀 어떻게 하면은 잘 와닿을 수 있을까요? 면접관에게. 이게 좀 직무와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력이 될 수 있고 네. 경청하는 게 소통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소규모의 어떤 그룹들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 혹은 뭔가 대내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소통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하시는 그 직무와 그 기업 분석을 하시다 보면 소통력 중에서도 내가 뻔하게 그냥 소통력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특히나 내가 이런 강점을 갖추었어요 라고 명확하게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게 저는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트라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서류 전형 단계에서 물론 이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각의 전형들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숙지를 같이 해주시고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면접 때 있어서 어떻게 리드를 하게 되느냐라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잘 작성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네. 게 이게 면접 자리로 활용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네.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면접 전에 네.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 자소서를. 면접이 이제 잡혀졌을 네. 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를 일단 작성하셨었던 거를 일단 숙지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1단계예요. 근데 의외로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항에 어떤 소재 썼었지 갑자기 당황을 하시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항상 기초적인 것부터가 사실은 저는 본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출하셨었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이걸 랩업하시면서 내가 지원 동기 때 기업 분석은 직무 분석은 어떻게 했었지, 직무 역량은 내가 이런 소재를 썼었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본인이 활용하셨었던 소재를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이제 반복해서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